그래서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이제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정말로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다양한 종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종류의 경험들을 다 한번 봤더니 그렇게 다 제가 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굉장히 큰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빨간색이 있는 실타래, 그리고 파란색의 실타래, 그리고 녹색의 실타래처럼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얼기설기설 요 한 줄 한 줄을 우리가 뽑아내서 보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휘감켜져 있는 실뭉치 같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 자체는 그 실뭉치 자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뜯어내가지고 요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이루는 세 가지의 요소는 계속하다. 내가 그걸 가지고 구글 쓰던 아니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아이폰을 쓰던지 간에 모든 경험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아주 100년 전에 이제 이론으로 도출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세 가지 각각의 실타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자면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감각적인 경험이에요. 감각적인 경험은 우리가 그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도 않더라도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정보, 그 정보들이 감각적인 경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로 맡고, 소리로 듣고 하는 이러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즉각적인 자극, 그걸로부터 나오는 경험,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감각적 경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 김수현님, 지금 가장 느껴지는 감각적인 경험은 뭐예요? 지금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시각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 교수는 왜 핑크 폴로 셔츠를 입고 왔을까?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거는 판단적 경험인데 조금 이따 얘기야. 근데 저 교수가 지금 핑크색의 폴로를 입고 있네? 라는 걸 갖다가 지각하는 거는 감각적인 경험. 그거 굉장히 빠르죠. 판단이 필요 없으니까. 그랬을 때 또 우리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참 큰 도움이 되는 게 감각적인 경험 수없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무지하게 많은 감각적인 경험을 갖다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디멘션으로 정의를 쫙 했어요. 막 잣대가 많으면은 이걸 이해하기 힘든데 감각적인 경험은 다른 잣대들도 많지만 요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 감각적 경험이 어떤 경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경험, 세 가지 경험의 차원의 각각마다 자를 하나씩 줬어요. 이걸로 제가 감각적 경험에도 자를 하나 주고 판단적 경험에도 자를 하나 주고 조금 이따 얘기할 관계적 경험에도 자를 하나 줬어요. 그러면 감각적 경험에 준 자의 이름은 뭐냐? 그 자가 sense of presence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감 해당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실제로 있다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구라고 얘기할까? 정준희님. 네. 자, 우리 정준희님은 그 앞에 있는 지금 텀블러, 그 텀블러가 거기에 있다는 거 확실해요? 확실하죠. 확실히 거기에 있다는 거 확실해요.
근데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거의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중요한 거는 모든 경험은 주관적이에요. 뭐가 얘는 본질적으로 센스 오브 프레젠스가 높다 낮다 이런 거 없어요. 해당되는 사람이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지각하는 실제감이 얼마나 크냐 작냐를 가지고서 모든 감각적인 경험들을 갖다가 다 한 줄로 쫙 세울 수 있다. 어떤 애들은 되게 실제감이 높고 어떤 애들은 되게 실제감이 낮다. 그러면은 이런 실제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감각적 경험을 우리가 어떤 감각적 경험을 줄 거다라는 걸 갖다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감각적 경험에서 실제감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 가지는 행동적인 속성, 또 하나는 지각적인 속성인데 그쪽 행동적인 것을 상호작용성, 지각적인 것을 생동감이라고 해요. 철학적인 용어니까 되게 어려운데 내가 이제 조금 이따 한 사람 그냥 콜드 해가지고 얼마나 콜드콜 해가지고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첫 번째 상호작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자꾸만 나한테 뭐 말할 거야. 아니면 자꾸 내가 뭐라고 그러면 자꾸 반응해. 이런 속성을 우리가 상호작용성이래요. 뭔가 자꾸만 반응을 하고 뭔가 나한테 자꾸만 요구하고 주거니 받거니 자꾸만 하게 만드는 거. 그럼 당연히 걔가 거기에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잘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적인 속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성이라고 하고 지각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걔가 그냥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크거나 작아서 실제감이 크거나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이중민, 우리 중민님의 네임택은 그 자체도 컨트라스트도 굉장히 크고 사이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주는 실제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반면에 신재원님 네임택은 나한테 실제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색상의 대비도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크고 명확하게 있어야지 실제감이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중민이라고 하는 학생은 오늘 수업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다를 나는 실제감으로 딱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네임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알 것 같죠.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눈에 딱 띄고 잘 보이고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오른쪽에 보이는 생동감이 높아요. 그래서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생동감이나 상호작용성을 변형시킴으로써 어떤 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실제감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 HCI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그거의 행동적인 속성인 상호작용성이나 또는 지각적인 속성인 생동감을 변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센스 오브 프레젠스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HCI 하는 사람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한 센스 오브 프레젠스라고 하는 게 지각적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이고 그 잣대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속성이 상호작용성과 생동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이다. 라는 철학적인 근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경험주의 철학을 잘 이해했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가 좀 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자, 이제 일단은 볼런티어.
우리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상호작용성도 가장 높고 또 여기에 있는 생동감도 가장 높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갖다가 한 사람만 또는 한 이야기만 선택한다면 뭘까? 이번 학기는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채연님하고 준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꾸만 뭔가를 갖다 하라고 요청을 갖다 하고 여기서 큰 소리로 떠들고 색상도 굉장히 대비되는 파란색에 핑크색 입고 왔어요. 그러면은 생동감하고 상호작용성이 둘 다 높은 거죠. 여러분들에 비해서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걸 갖다 얘기를 갖다 하고요. 그래서 생동감을 갖다 높인다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채널들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채널들에 얼마나 큰 크기의 정보가가 전달되느냐. 이게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자극을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갔었을 때하고 이것처럼 VR 기기를 통해서 왔을 때, 뭐 우리 애플에서 새로 만든 VR 기기를 가지고 갔을 때 하고 생동감이 당연히 차이가 날 거고. 왜냐? 자극의 넓이와 자극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HCI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경험을 위해서 얼마나 큰 또는 얼마나 작은 생동감을 주려고 할까? 왜 그럴까? 그걸 갖다가 왜 내가 요만큼을 갖다 주었을 때 사용자가 제일 좋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할까? 이걸 찾아내는 거고요.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작용의 속도, 당연히 리스폰스가 빠를수록 좋겠죠. 그래서 누군가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바로 답을 준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법이 내가 뭐라고 했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이나 많이 반영해 줄 수 있는, 또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현실에 있는 실세상에서의 거하고 얼마나 많이 매칭을 하냐. 내가 여기서 조금만 바꾸면은 실제 세상에 있는 것도 조금 바뀌기 시작한다. 그만큼 바뀌어서 실제 세상에서의 변화가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 이러면은 행동적인 속성에서의 상호작용성이 되게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감각적 경험의 실타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실제 시스템을 갖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제감이 높거나 낮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경험을 갖다 줄 수 있다. 이 사례로 얘기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참 유행을 했던 그 홈 트레이닝이에요. 우리도 홈 트레이닝 그 시스템 한번 만들어서 실제로 테스트도 해봤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좋은 홈 트레이닝 시스템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홈 트레이닝 시스템 가지고서 했었을 때 얼마만큼이나 그걸 갖다가 그 지각적인 경험을 갖다가 크게 해줄 거냐, 높게 해줄 거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내가 막 줌으로 회의하고 내려온 프로젝트는 뭘 하는 프로젝트냐면 이제 여러분들 젊어서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 현실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뭐냐면 나이가 들면은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이 심장이 뛰는 게 불규칙해져요. 불규칙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혈액이 제대로 펌핑이 안 되니까 이제 그 혈액 내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에 가서 박히면 이제 심근경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 심장 재활이라는 거예요. 조금 좀 섬뜩한 얘기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심장을 손상된 심장을 갖다가 정상으로 올리는 그런 재활을 갖다 운동을 시키는 건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인 사이클링 같은 기기들이에요. 그래서 사이클링 같은 기기들에다가 사람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으로 줘가지고 지각적인 경험을 아주 높게 센서 오브 프레젠스를 갖다 굉장히 높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겹잖아요. 혼자 앉아가지고서 사이클 계속 타는 게.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본인들이 느끼는 이런 센서 오브 프레젠스를 많이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심방세동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집에서 사이클을 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거 고민하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센서 오브 프레젠스를 갖다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형태로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판단적 경험에 대해서 썸머리를 갖다 하자면은 판단적 경험, 감각적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 하자면은 감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그 즉각적인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험이다. 그 무지하게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을 갖다가 하나의 선, 하나의 자로 쫙 일렬배열할 수 있다. 그 자가 뭐냐? 센서 오브 프레젠스, 실제감이라는 거다. 그리고 실제감이 그러면 높으냐 낮으냐를 갖다가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동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성, 또 하나는 지각적인 측면에서의 생동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제품의 센서 오브 프레젠스를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이 느끼는 하게 되는 경험의 일부분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UX라고 하는 이거는 결국 사람들의 감각적인 경험이나 판단적인 경험이나 구성적인 경험에 각각의 중요한 축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딱 제일 좋아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느냐, 그게 UX라고 하는 것이 타겟팅하고 있는 목표입니다.